안녕하세요 여러분, 유한킴벌리 육아포럼 MC 예비부모 김희미입니다. 오늘 아침에 나오는데 담장에 너무 예쁜 꽃이 폈더라고요. 확실히 여름을 딱 지나는 이 시점에 많은 분들이 여름 휴가도 다녀오셨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일상 속에 지쳐 있을 때 많은 분들이 여름 휴가를 통해서 힐링도 좀 느끼셨으면 좋겠고, 아니면 저처럼 지나가는 그 담장에 있는 꽃을 보면서 힐링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부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는 우리 아이들의 피부를 위한 솔루션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얘기를 나눠볼 건데요. 오늘 함께 해주실 이혜진 원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피부 장벽을 전공한 피부과 전문의 연세 EMB 피부과 원장 이혜진입니다. 와, 우리가 배움에는 끝이 없다 이런 얘기를 막 하잖아요. 내가 한 생명을 기르는 일에 있어서 정말 A부터 Z까지 하나하나 다 해봐야 되는데 오히려 잘못된 상식을 피하는 것도 굉장히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앞서서 좀 했던 강의에도 아이들을 무조건 많이 씻기는 건 좋지 않다라고 또 원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청결을 너무 과하게 유지하는 것도 좋지 않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뭔가 이렇게 과할수록 좀 독이 될 수 있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네, 옛날 사자성어로 과유불급이라는 말이 있어요. 네. 아이의 청결을 유지하는 것도 정말 중요해요. 근데 과도한 청결은 오히려 아이들의 피부에 안 좋을 수가 있어요. 아이를 걱정하는 마음은 정말 한도 끝도 없겠지만 말씀하신 대로 지나친 걱정으로 인해 잘못된 상식에 노출되기 쉬운 세상이에요. 네. 그래서 전문가의 의견을 꼭 들어주셨으면 하는 마음이에요. 너무 좋습니다. 자, 그럼 오늘 유한킴벌리 육아포럼 부모님들의 걱정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좀 기대를 해보면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많은 부모님들께서 아이들의 면역력은 성인보다 약하기 때문에 유해물질로부터 내 아이를 좀 지켜야겠다라고 많이들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 특히 코로나 팬데믹 이후로는 청결에 대해서 더더욱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원장님, 혹시 이렇게 아이들의 청결을 위해서 목욕도 매일매일 시켜주는 게 역시 좋겠죠? 부모님들께서 아이의 청결과 건강에 신경을 많이 쓰시는 건 정말 중요해요. 네. 진짜 중요해요. 하지만 아이의 피부는 성인과 매우 다르고, 그리고 피부 장벽 기능도 굉장히 약하기 때문에 네. 매일 목욕을 시키는 것이 오히려 독이 될 수가 있어요. 아이들은 성인보다 피부 장벽이 덜 발달돼 있기 때문에 매일 목욕을 하게 되면요, 피부에 자연 보습인자라는 그 보습제 성분이 있어요. 이게 제거가 쉽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건조해지고, 그래서 더 자극을 쉽게 받을 수가 있어요. 다만 아이가 땀을 많이 흘리거나 아니면 더러운 환경에서 놀았을 경우에는 당연히 필요에 따라 목욕을 더 자주 시켜줘야겠죠. 하지만 이런 경우에는 꼭 보습제를 발라주시는 게 좋아요. 목욕 자체는 피부의 정상적인 보습인자를 없앨 수가 있기 때문에 장시간의 목욕은 피해 주시는 게 좋고요. 물 온도는 약 37도에서 38도 정도의 약간 미지근한 물이 적당합니다. 그럼 말 그대로 과유불급 맞네요. 맞아요. 과할수록 좋지 않고, 하지만 보습은 아무리 말해도 지나치지 않다. 맞습니다. 보습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해주셨는데, 목욕 자체를 싫어하는 아이들도 분명히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목욕을 싫어하는 아이들을 위해서 놀이하는 느낌으로 조금 시간을 만들어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선생님께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도 어렸을 때 기억을 되짚어 보면 저도 목욕하기 진짜 싫어했어요. 네, 그냥 씻는 거 되게 싫어했고, 청결뿐만이 아니라 목욕은 사실 살을 부대끼면서 부모와 아이가 사랑을 확인하는 시간이기도 하죠. 근데 지나치게 청결만 생각해서 목욕을 매일매일 하라고 강요를 하는 것보다는 아이의 피부 상태를 면밀히 관찰하고 필요에 따라 적절한 관리를 해주는 게 더 중요합니다. 맞습니다. 목욕을 하고 나서의 관리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아이를 위해서는 좀 어떤 관리가 필요할까요? 목욕이 끝난 후에는 아이의 피부를 부드럽게 물기를 두드리면서 제거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물론 수건으로 벅벅벅벅 문지르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런 경우에는 연약한 피부에 자극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좋지는 않고요. 살살 두드려 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물기가 다 마르지 않았을 때 피부가 촉촉한 상태에서 보습제를 발라주는 게 제일 중요하고, 목욕을 할 때 사용하는 비누나 샴푸, 바디워시 제품, 물론 당연히 보습제도 그렇겠지만 성인용보다는 자극이 적은 유아 전용 제품을 사용하시는 것을 권장드려요.
원장님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보습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게 계속적으로 언급이 되고 있는데 일상 속에서 우리 아이들의 피부 수분을 지키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또 다른 노력은 뭐가 있을까요? 피부 수분은 뭐 음식과는 뭐 큰 관련이 없지만 기본적으로 몸에 수분을 보충해 줄 수 있는 과일이나 물은 되게 좋아요. 네. 근데 신생아들은 과일 먹는 게 거의 어렵죠? 힘들죠. 네, 아무래도 좀 힘들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유식이나 분유에 타유 주시면 돼요. 아기들은 맹물도 잘 안 먹잖아요. 네. 그래서 분유에 물을 더 타서 주시는 게 좋고요. 그렇다고 물을 너무 많이 타면 안 되니까 평소보다 한 5ml 정도? 조금? 그 정도만 더 넣어주세요. 그리고 당연한 거지만 덥다고 찬물로 분유 타시면 절대 안 되시죠. 큰일 납니다. 큰일 나죠. 그리고 여름에는 에어컨, 겨울에는 히터나 찬바람으로 인한 영향이 또 있을 수가 있어요. 네. 적절한 환경을 유지해 주시는 게 가장 좋아요. 그리고 직접 바람을 맞히게 하는 것보다는 아이가 있는 환경의 온도를 조금 낮춰주고 높여주고 그렇게 실내 온도를 조절해 주시는 게 가장 좋고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계속 강조한다 진짜. 보습제를 발라주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맞습니다. 그렇다면 좋은 보습제를 고르는 것도 굉장히 좀 까다로운 부분인 것 같거든요. 어떤 성분이 들어가 있는 보습제가 좋을지 아니면 어떻게 발라야 아이들의 몸에 있어서 보습을 좀 충분히 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도 좀 궁금해요. 아무래도 자연 보습인자 성분이 유사하게 들어간 그런 성분이 들어간 보습제가 더 좋기는 해요. 그게 뭐냐 하면 뭐가 잘 안 들어가 있는 성분들이 가장 좋아요. 네. 그래서 무향료, 무색소, 저자극성 제품 위주로 골라주시는 게 굉장히 좋고요. 피부 장벽을 강화시켜주고 수분 충전이 잘 되는 그 고보습 제품이 좋아요. 그리고 보습제 바를 때는 전신에 발라줘야 하는데 팔꿈치, 무릎, 발목 이런 데는 건조해지기 쉬운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에는 특히 신경 써서 발라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요즘 또 부모님들이 성분에 있어서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시고 계시는데 특히 천연 성분 제품을 많이 선호하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예 기성 제품뿐만 아니라 이렇게 하면 좋더라 하는 그런 민간요법을 시도하시는 분들도 꽤 계신 것 같은데 우리가 접할 수 있는 몇몇 가지의 민간요법들 정말 실제로도 안전하고 도움이 되는 걸까요, 원장님? 민간요법의 경우는 솔직한 말로 요즘 같은 세상에선 가성비가 안 나와요. 사실 그 민간요법을 사용을 하려면 예를 들어서 뭐 창포물, 우선 창포를 사야 돼요. 그러네요. 그리고 그걸 대야에다가 풀어야 돼요. 네. 그리고 풀릴 때까지 기다려야 되고 이제 그걸로 목욕을 해요. 네. 거기다가 네. 또 안 좋은 민간요법 대표적인 게 할머니가 옛날엔 땀띠 났을 때 소금물 목욕시키면 굉장히 좋다 그래서 소금물을 굵은 소금으로 하는 게 훨씬 더 좋다 그래서 굵은 소금으로 빡빡빡빡 이렇게 때를 밀어갖고 오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진짜 그 정성 어린 케어를 하려고 하는 여러분들의 그런 의도는 충분히 저는 이해는 하지만 이거는 아닌 건 아닌 거라고 이야기를 드려야 되기는 할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이 아이들의 예민한 피부 같은 경우는 계절이 바뀌는 환절기라든지 장마철 같은 날에도 당연히 피부 타입이 바뀔 수밖에 없는데 건조하거나 습한 날 우리 아이 피부를 좀 지킬 수 있는 관리 팁도 있을까요? 항상 중요한 게요. 아이들에게는 언제나 적정한 온도와 적정한 습도를 유지해 주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요즘 같은 여름, 특히나 이 장마철, 무더위 이럴 때는 제습기를 틀어서 쾌적하게 만들어 주시는 게 굉장히 좋고요. 그리고 덥다고 해서 에어컨을 지나치게 세게 틀어 놓으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좀 주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신생아들은 엄마 체온이 닿아서 피부 온도가 올라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동할 때는 너무 더운 날에 꽁꽁 싸매서 안아주기보다는 유모차에 태워서 좀 시원하게 해주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외출할 때는 유아 전용 자외선 차단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사용을 해서 유해한 자외선으로부터 우리 아이의 피부를 보호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또 가을의 경우에는 건조한 바람이 많이 불기 때문에 피부가 더 건조해질 수가 있고 또 일교차가 심해요.
심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온도, 습도를 더더욱 더 신경 써서 유지를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겨울철에는 아무래도 춥기 때문에 난방이나 히터를 틀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되죠. 그러니까 이럴 때는 또 건조해질 수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가습기를 사용해서 실내 습도를 40에서 60% 정도로 유지해 주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많은 부모님들이 이건 당연히 아시는 내용이겠지만 뭐 가습기, 에어컨, 제습기 이런 것들 제품들 있죠. 이런 경우에는 틀기 전에 깨끗이 청소해 주는 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맞습니다. 왜냐면 저도 먼지 알러지가 굉장히 심하게 있는 편이라서 에어컨이라든지 뭐 가습기, 제습기, 공기청정기 청소를 안 하고서 켜게 되면 엄청나게 막 재채기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 알러지 관리도 정말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또 듭니다. 특히 봄에는 꽃가루와 먼지 이런 것 때문에 알러지가 발생할 수 있는 계절이에요. 그래서 외출 후에는 반드시 손발 다 씻고 그리고 옷도 깨끗하게 세탁해 주시는 게 더 좋습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소중한 우리 아이 피부를 지키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오늘 원장님께서 너무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신 것 같아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유한킴벌리 육아 포럼 어떠셨어요? 육아는 정말 어렵죠. 근데 더군다나 아이들의 피부는 어른들과는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신경 써서 케어를 해야 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어요. 이러한 정보를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주는 게 저는 되게 유익했다고 전 보고요. 그리고 한 가지 최대한 민간요법보다는 검증된 피부 관리 그리고 검증된 홈케어를 해주시는 게 여러분들 아이의 피부를 건강하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네요. 좋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오늘 이야기한 우리 아이의 피부 관리법이라든지 특히 계절에 따라서 달라지는 우리 관리 팁 같은 거 잘 기억하셔서 우리 아이의 건강한 피부 잘 유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이혜진 원장님 너무나 감사드린다는 말씀 전하면서 여러분 맘큐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이벤트 참여하시면 다양한 상품 드린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꼭 한번 참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는 앞으로도 우리 아이와 아이를 위한 부모의 마음을 더욱더 생각하면서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오도록 할게요. 대한민국 모든 부모님들 화이팅!